네, 안녕하세요. 다정톡. 오늘은 자유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유노동, 좀 낯선 표현이시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 이걸 뜻하는 건데 무슨 이야기인지는 오늘 이 어렵게 모신 두 분의 게스트분들과 같이 얘기 나누면서 한번 풀어볼 텐데요. 한 분은 윤하나 대표님이시고요. 실제로 자유노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윤 대표님하고 같이 인터뷰도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한 분은 자유노동을 또 같이 연구하고 있는 사회학 연구자인 조민선님, 이렇게 두 분을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먼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일 지금 하고 계신지. 네, 저는 공기 핸디크래프트라는 수공예 공정무역 기업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정무역. 네네. 네. 공정무역이 뭔지 조금만 설명해주고 계시면 어떨까요? 이제 저희가 일상에서 쓰는 제품들을 만드는 생산자분들이 어디나 다 계실 텐데, 이제 그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그런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고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실제 그런 무역을 진행하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실제 뭐 그러면 핸디크래프트니까 뭔가를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그런 곳인가요? 네네네. 주로 이제 그 거의 다 손으로 만드는 제품들이고요. 이제 리빙 제품도 있고, 뭐 테이블웨어 그릇 같은 것도 있고, 뭐 패션 소품들도 있고. 한 3개, 4개 국가의 이제 생산자분들하고 같이 디자인하고 제품 만들고 그렇게. 외국 분들하고요? 그렇죠. 어느 네. 나라 분들이?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이렇게 3개 국가랑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쭉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부터 캄보디아 한 군데 더 추가돼서 네,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지금 개발도상국에 계신 네네. 그런 어떤 일거리를 구하는 분들의 네. 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네. 그분들의 만들어낸 요 핸디크래프트 제품들을 네. 수입해 와서 판매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제품을 실제로 만들고 계시는 생산자분들도 계시고, 이제 일거리를 찾으시는 분들을 그 이제 현지에서 발굴해서 교육하고 이제 그 제품들을 만드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도 하고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종류의 일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창업을 하신 건가요? 네. 공기 핸디크래프트라는 회사 창업하셨고, 네네. 그럼 그 전에는 다른 일을 하시다가 창업을 하셨나요? 네, 저는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일을 한 10년 정도 했고요. 기업이나 정부의 공공 캠페인 아니면은 커뮤니케이션 전략 같은 거 수립하고 뭐 캠페인 실행하고 이제 이런 활동 일들을 이제 회사 다니면서 쭉 하다가 어느 날 네팔에 자원활동가로 지원해서 가게 됐어요. 야근하다가. 야근하다가. 네, 야근하다가 이제 그 지원서 이렇게 뜬 거를 인터넷에 뜬 거 보고 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지원해서 가서 한 1년 반 정도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제 뭐 국제기발이나 공정무역이나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됐죠. 그때부터 계속 약간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그때 돌아와서 회사를 그만두고 가신 거예요? 네네. 그만두고 가서 활동하다가 돌아와서 사실 회사를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실제 얼마나 창업을 나가 해봐야 계셨어요? 되겠다. 1년 반. 1년 반 나가 계시다가 들어와서 다시 회사로 갔다가 네, 창업을 하게 됐죠. 야근하다가 번쩍 해서 그냥 인생을 바꾸신 거예요? 사실 그 전에도 뭐 이 그 비영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뭔가 약간 막연하게나마 생각하던 게 있었고, 이제 저희 회사가 그런 프로보노 활동 같은 걸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비영리 재단들 뭐 이렇게 캠페인 같은 거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기업이랑 그런 사회공헌 활동 같은 것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관심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뭔가 약간 손에 잡히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직접 현지에 가서 현장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게 됐죠. 소개를 부탁드리다가 너무 재밌어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기다리시니까 조민선님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학 연구자. 예, 저는 지금 사회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민서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주제로 한 논문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학위 논문인데, 제가 이 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이 정책이 실제로 뭐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이 제도가 청년이라는 존재들에게
수당이라는 현금을 직접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이제 처음 생기자마자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갈등들의 와중에서 이 돈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선물이다, 투자다, 뭐 권리다, 기본소득이다. 저는 이런 말들이 어떤 결과를 좀 한국 사회에 가져왔는가. 한국 사회에서 기존에 노동이나 복지 혹은 당연히 이제 사지 멀쩡한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분명히 있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게 하는 좀 전환의 계기를 한국 사회에 화두로서 던진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청년수당이라는 이 돈이 불러일으킨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역동에 관심이 좀 있는데요. 제가 랩 2050이랑 함께하게 된 계기는 그래서 청년수당을 연구하는 와중에 올해 초에 랩 2050에서 청년수당 2.0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토론회 직접 가서 한번 봤는데 그 제도에 대한 엄밀한 설계 혹은 실현 가능성 저는 그런 정책을 연구하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은 아니라서 그런 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청년수당과 비슷하게 청년수당 2.0이라는 것도 한국 사회에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 복지, 보장 이런 거를 좀 한번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력을 좀 이렇게 작동시키는 그런 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랩 2050이랑 만나서 지금 기본소득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자유노동과 관련된 연구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 알고 있는데 뭐 또 다시 여쭤봤어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자유노동 연구하시느라고 사실 미래의 일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여러 사람 인터뷰를 하셨죠. 인터뷰 대상자들 뭐 다양한 영역에 계신 분들 계셨고. 근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계시고 이제 연구자시니까 보통 생각하면 연구자분들은 대학 교수가 돼야지. 그러면 평생 정년도 보장되고 사회적 지위도 보장되고 뭐니 해도 월급과 연봉이 보장되고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자유노동 하는 분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약간은 상태가 다른데 어떠셨어요? 본인도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또는, 개인의 입장에 또는 뭐 다른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우선 이 자유노동이라는 말 자체가 좀 소개가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네, 말씀하시죠. 뭐. 우리 같이 연구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토론 계속하면 돼요. 이 말 자체가 어쨌든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된 개념이라기보다 지금 뭔가 이머징하고 있는 좀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것들을 포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학술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말을 고안하게 된 계기를 좀 정리를 해봐서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이 미래의 일이라는 게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래의 일이라고 했을 때 지금 뭔가 떠오르고 있는 일의 형태들이 있는데 두 가지 질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떠오르고 있는 일들이 미래의 일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미래의 일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기술의 문제인데 이 두 질문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좀 기존의 일과 다른 것들을 좀 찾아보고자 인터뷰를 기획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신 윤하나 대표님을 포함해서 되게 총 9분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활동가도 계시고 기업에 계시다가 나와서 이제 기업에서 하던 똑같은 일을 숨고와 크몽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저번 다정톡에 출연하셨다고 하셨던 엔잡러가 출연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홍진아 대표님처럼 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인터뷰 중에서도 엔잡러로 과거에 활동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엔잡러라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신 분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의 직장에 배타적으로 귀속되기보다 여러 조직에 동시에 속해서 자신의 시간을 이렇게 분할해서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는 그런 분도 계셨고 뷰티풀 펠로우라고 해서 비영리 활동가로 활동하시기도 하시고 혹은 스타트업이나 창업을 하시기도 하시는 이런 기존의 표준적인 어떤 조직에 속해 있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저희 인터뷰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인터뷰해보니까 확실히 기존의 언어로 이분들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고 9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 봤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다정톡 시간에서 좀 차차 하나씩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를 정리해 보자면 그냥 안정된 직장에 다닐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선택하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인터뷰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쩌면 그게 미래의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네, 그 일의 내용은 좀 윤하나 대표님이 많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어쨌든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신 과정이 있잖아요. 네네. 그 순간에 어떤 이유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보통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전형적인 이유가 있죠. 직장 상사가 너무 같이 일하기 힘들다. 이게 가장 크고 조사를 해보면. 그리고
여기보다 좀 월급이 더 많은 데가 있다.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침에 도저히 일찍 못 나가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업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업에서 계속 일할 것인가 혹은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고 더불어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이거를 어떤 조직 내에 들어가서 하는 것과 혼자 하는 것과 이제 그걸 선택하는 기로에 놓이잖아요. 사실은 조직에 뭐 NGO라든지 그러니까 INGO 같은 데에 들어가는 거를 그러니까 거기에 입사해서 활동을 하는 거를 고려하고 뭐 인터뷰도 보고 한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하고는 좀 결이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물론 이렇게 안정된 바운더리가 생기는 거는 물론 있지만 어쨌든 좀 혼자 내가 해보고 싶은 방향으로 해보고 싶은 방식들을 가지고 해보자. 작게라도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생각만 있었으면 사실은 시작을 못했을 텐데 이제 뭔가 그런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뭐 이런 거 통해서 그때 사실 제안서 낸 거는 제가 생각하는 게 말이 되는지 왜냐면 그냥 제가 취합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다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지금 머릿속에 플랜을 갖고 있는 게 말이 되는지를 좀 검증해보고 싶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돼서 뭔가 계기가 된 거죠. 네. 그 요점을 정리해 보자면 하고 싶은 일이 먼저 생기셨고 네. 그 일을 담을 그릇을 찾는 과정에서 네, 인터내셔널 그렇죠. 국제 NGO도 찾아보고 했지만 정확하게 담기지는 않는 네, 것 같아서 네. 그럼 그릇을 내가 만들자 네. 이렇게 시작하셨다는 네. 거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자유노동 뭐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서? 아무래도 이분들의 구체적인 직종의 차이는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이라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업이 있고 그 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집합적으로 만든 조직이 기업 같은 것인데 이제 그게 이제 괴리가 발생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거나 혹은 내가 뭔가 내 업이라고 했는데 내 업으로 인정 못 받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공동적으로 겪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예, 다들 그런 특징은 공통적으로. 근데 그게 하고 싶은 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사실.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질 네. 수도 있죠. 회사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난 도저히 집 못 사겠다. 돈 많이 벌어야겠다. 그러면 창업도 사실 그런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조금 종류가 다르신 것 같아요. 생각하신. 그때는 좀 야심차게 물론 돈도 많이 벌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거와 동시에 그 뭔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을 돈을 벌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때 이제 한참 뭐 CSV라는 게 막 그 뭐 생기고 제가 이제 회사 다닐 그쯤에 뭐 그거에 대한 그 되게 논의도 시작되고 있었고 뭐 저희 회사에서도 뭐 CSV 리드 그룹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그거 계속 리서치하고 뭐 기업들하고 어떻게 연계할까 이런 게 논의를 계속 하고 있었던 터라 CSV면 Creating Shared Value니까 네네네. 뭔가 경제적인 공유 가치와 가치를 네. 경제적 가치,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뭔가 동시에 추구하면서 네네네. 뭔가 기업이 하는 그런 밸류 체인 상에서 이제 그런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네네. 이제 그래서 뭔가 좀 야심차게 두 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이제 국제 개발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였으니까 이제 공정무역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창업들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다르죠. 그때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세요? 어떠세요? 지금요? 지금 몇 년 되셨죠? 지금 5년 차. 5년 차. 네, 네. 사실 이게 정말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약간 핑크빛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기업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이윤 활동하고 추구해야 되는 사회적 가치가 사실 충돌하는 지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의 일상의 업무에서는 이제 그게 사실 그래서 되게 크고 작은 딜레마들이 있고 거기에서 사실 매일의 어떤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계속 조율하면서 뭔가 균형을 잡아가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필요한 일이고 네.
라고 생각을 하죠. 여전히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착한 일 하면 돈 못 벌지. 그리고 수공예품 팔아서 돈을 벌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만드는 사람한테 덜 줘야지 돈을 많이 벌지 라고 그렇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대표님 생각과는 반대로 그 두 개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례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인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른 기업 활동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원가를 최대한 낮추고 이윤을 높여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비즈니스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다 보면은 그 어쨌든 지속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계속 현지에서 만드는 사람들은 계속 피폐해지고 뭔가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원가에서 사실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은 인건비밖에 없거든요. 재료비를 뺄 수도 없고 이제 이런 그렇죠. 면에서 계속 뭔가 다른 방식의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되니까 그런 거를 사실은 대기업들이 공정무역하고 뭐 공정무역이라는 단어를 달지 않아도 제대로 거래하고 사실 이러면은 저는 공정무역 활동이나 운동이나 기업들은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없어지는 게 올바른 대기업들이 이래고. 공정한 대가를 치르고 사오기만 한다면 네네. 그래서 사실 이거 공정무역이라서 뭐 돈을 얼마를 많이 벌겠다 이런 거보다는 이게 조금은 어쨌든 기여가 되고 가치를 만들고 하면은 이제 지금 사실 점점 좀 분위기가 바뀌고는 있잖아요. 기업들의 기업 활동도 계속 시민들이 감시하고 뭔가 그런 윤리적인 활동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이런 거가 생기는 거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근데 플러스 돈도 벌긴 벌어야 되니까. 네, 이제 그거를 동시에 하고 있죠.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네. 뭐 저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하셨으면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살리셔서 돈을 많이 벌려고 활동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네. 다른 길로 오신 거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도 좀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 길 다른 길 갔을 때하고 뭐가 다를지 그런 궁금증이 제가 여기서 듭니다. 한마디 말하자면 윤하나 대표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좀 기억에 남았던 일이 네. 이제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로 일하시는 과정에 어떤 일을 해도 그게 본인의 성과로 축적이 되거나 인정을 받는다기보다 그 일을 지시한 조직에서 이제 그걸 전유해 버리는 그런 게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그때 이제 같이 인터뷰하셨던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게 일을 하나 업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던 일을 하나 끝내고 나면 그게 이제 나의 유기적인 일부가 돼서 미래에 뭔가 내가 계속 이걸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변화하고 이런 감각이 그전에는 좀 없었는데 이걸 하면서 좀 생기셨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도 어쨌든 에이전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클라이언트 잡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뭔가 그렇게 약간 고갈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지식 서비스 산업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리고 내가 계속 정말 막 이렇게 고갈되는 것처럼 일을 하는데도 뭔가 내 것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좀 이렇게 실물을 가지고 뭔가 손에 잡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제조인 거죠. 그렇죠. 제조의 영역으로 왔는데 그렇게 생각만큼 사실은 여기가 더 나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어쨌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되게 제한적인 자원을 가지고 그런 그렇죠. 물건을 거래하고 한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것도 많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장단점이 있는데 그 어려운 점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쨌든 뭐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의 대상은 클라이언트들은 좀 큰 규모의 기업들이었겠죠. 지불 그렇죠. 능력 있는 네네. 그런 기업들이었을 거고 그런 그 피를 또 상당히 받아서 네. 뭐 그 성과가 축적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네. 일을 하셨을 네네. 거고 지금은 좀 자본도 부족하고 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네. 일을 하시는 네. 거죠. 일 자체는 어떠세요?
시간을 어떻게 보냈어요? 뭐 보통 대표들이 좀 너무 과노동 네네. 한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일과 삶이 분리가 안 된다고도 네. 하고 뭐 좀 자유롭다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롭기는 하죠. 자유롭고 시간을 사실 제가 컨트롤해서 쓰는 거니까 자유로운 장점은 있는데 일의 양은 절대적으로 많고요. 예. 그리고 거의 전방위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야의 일의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분야의 일이 다 이제 더해져가지고 양도 많아지고 뭐 깊이도 깊어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마음대로 쓸 시간이 없어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쓸 시간이 없다. 네, 쓸 시간이 없고 그리고 그 이제 뭐 이거는 저의 문제기도 한데 그 시간을 좀 구분해서 일하는 시간하고 뭐 쉬는 시간, 뭐 노는 시간 이런 거를 잘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고 그리고 제가 그때 뭐 표현했던 게 있는데 이 컴퓨터가 전원은 안 끄고 모니터. 집에 가면 모니터만 끈 것 같은 느낌으로 잠을 자고 나오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밤새도록 머릿속에는 뭔가 생각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고민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의식적으로 쉬려고 해도 사실 쉬기 어려운 네. 뭔가 계속 불안감이 있고 그렇죠. 뭔가 창업을 후회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드는데 지금 방송이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창업을 후회한다기보다 창업에 약간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죠. 네. 네. 현실적인 어려움이 정말 이 뭐랄까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는 그럴 때가 있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네네네. 드네요. 그럴 때가 있죠. 그 지금 같이 일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저희 지금은 한 명. 한 분. 네. 처음에 혼자 시작하셨죠? 네. 그러면 사실상 혼자 일하는 시스템이셨던 네, 거네요. 거의 그렇죠. 또 한 분 따로 계시지만 뭐 또 2명, 3명, 2명, 3명 요 정도 그런 수준? 정도 규모이시니까 어떤 조직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신 거잖아요. 대표가 플레이어로 계속 그렇죠. 뛰시는 거죠. 네네. 그리고 뭔가 일하는 방식이 조직 내에서 이렇게 일한다기보다 그냥 외부적인 자원들하고 계속 연결돼서 일하는 그런 방식들이 점점 되는 것 같아요. 네. 외부적인 자원하고 연결된다는 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면은 뭐 디자이너를 내부에 아예 상주해서 한다기보다 뭐 여러 명의 디자이너와 그 일에 따라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뭐 약간 느슨하게 네. 계속 이렇게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다 각자의 일들이 있고, 근데 이제 어떤 뭐 프로젝트가 생기거나 무슨 어떤 작업을 해야 될 때 이렇게 뭐 매트릭스 조직처럼 연결돼서 요번엔 요런 그룹으로 일하고 요번엔 요런 그룹이라고 일하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미래에 일하는 방식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느슨하게 연결돼서 이 매트릭스처럼 일하는 그리고 또 혼자서 많이 일을 하시고 네. 혼자 2명, 3명 이렇게 작은 단위로 일을 하시고 아마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형태의 일이 아까 제가 나눠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 늘어나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정말 늘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늘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부터 생각해보면 분명히 과거보다는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좀 갖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술 발달 때문이기도 하고 이러한 문화가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사례가 많이 소개되기도 하고 다만 이제 이게 과연 이렇게만 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은 조금 섬세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분명히 이제 소외되지 않은 노동에 대한 열망 그다음에 내 일로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 내가 내 삶에서 자율성을 좀 더 많이 향유하고 싶다는 그런 가치 같은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살려야 되는 거고 주목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런 식의 삶들을 추구하는 어떤 가치적인 지향과 그게 이제 실제로 창업을 해보셨을 때 느끼게 되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제도로 뒷받침될 수 있는가 이게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혹은
모든 사람에게 이게 가능하다는 그런 좀 제도적인 생각 없이 이 가치만 추구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착취가 좀 강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 착취라는 게 모니터만 끄고 잠자는 것 같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끄고. 무언가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윤하나 대표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신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사례가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일본 여행을 가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쉬러 가신 거죠. 그러니까 윤하나님 말고 다른 분들도 그 인터뷰하셨던 분들 대부분이 이제 쉬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 분리가 확연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아예 그냥 공간을 바꿔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억지로라도 쉬게 되니까. 근데 일본에 여행을 가셨어도 그때 그 무슨 가게 같은데 쇼윈도에 디스플레이 돼 있는 다른 핸드메이드 제품을 보시면서 또 아이디어를 구상하시기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율성과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자유로운 시간은 많은데 시간을 쓸 시간이 없다. 이 자유를 향유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게 이 자유라는 말을 교체하는 좀 여러 가지 좀 가능성과 위험들을 좀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가치 자체는 추구하되 이걸 어떻게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할 거냐를 좀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근데 그게 또 저는 사실 좀 말씀하신 게 꼭 여기서 토론을 하자는 건 아니고 의문이 좀 드는데 그러면 하루에 8시간 동안 뭐 수제 공예품을 생각하다가 한 3시간은 막장 드라마를 보고 그 다음에 술을 한 2시간 마신 다음에 잠을 자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균형이 맞춰진 삶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그냥 수공예품 보는 게 좋으면 그 계속하면서 그렇게 놀 수도 있잖아요. 꼭 막장 드라마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꼭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철저하게 생산적인 시간과 소비적인 시간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균형의 의미가 또 개개인분들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 미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식의 그게 좀 경계가 불분명한 삶일 수도 있고 경계가 분명한 삶일 수도 있는데 그 어떠한 균형점을 추구할 거냐는 이제 정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자유노동이 실현되는 사회가 아닐까.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그건 좋은데 거기에 따른 위험도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떻게 가지고 아주 옛날에 대학에 합격해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갑자기 삶의 목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취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방황을 하게 되더군요. 선택권은 주어지고 시간은 많아지고 뭐든지 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하면은 거기에 확 몰입해서 막 하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나은 건지 모르겠고 이런 생각 선택권이 주어지면 사람이 그런 게 생기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좀 그런 상황이신가요? 그거보다는 네. 훨씬 미션이 그래도 강하신 것 같은데. 네, 미션이 이제 강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상황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다 약간 독립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외로운 것도 많고 직원이 있어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어도 외로운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불안한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조직 안에 있으면 사실 그게 좀 상쇄되잖아요. 그리고 외롭고 똑같이 조직에 있어도 외롭고 불안하지만 뭔가 아니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꾸 세뇌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밖에 나와서 독립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자유로운 반면 이제 외롭고 불안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느슨하게 같이 일하는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요번에 그 FGI 했을 때도 이거를 참여하기로 마음 먹은 것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다양한 형태로 혹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저랑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뭔가 얘기를 하면 그게 되게 공감되는 부분도 많을 거고 뭔가 저도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약간 재미있기도 할 거고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 김연아 그 연구원님이 이제 소개해 주셔가지고 참여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식의 뭔가 이런 그 느슨한 관계들이 우리 같은 자유노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같으면 큰 조직 안에서 다 이제 부품 나사 하나
볼트 하나, 너트 하나처럼 일할 때는 어쨌든 이렇게 딱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네. 그 자리 옆에 있는 내가 볼트면 내 앞에 있는 너트하고 어쨌든 이렇게 딱 만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쨌든 뭐 그 사람이 싫을 수도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기는 어렵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주어진 일을 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서 독립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모든 일은 만들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저한테 주어지는 일은 없어요. 다 제가 만들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일하던 방식이랑은 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그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느슨하게 관계하는 사람들을 계속 같이 일할 수도 있고 뭔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아군 같은 그런 집단 그런 게 개인들한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면도 있어요. 아까 일과 삶의 균형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뭐 문화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과거에 정말 위계가 강한 회사에 다니던 지금은 기성세대는 상당히 그런 직장에 많이 다녔잖아요. 그때는 일하는 거, 노는 거, 학습하는 거 다 회사에서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일은 뭐 주어진 일 하는 거고 네, 노는 네. 것도 저녁 때 회식하고 뭐 맞아요. 노래방 가고 이러면서 네. 그냥 다 놀고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서 놀질 않지 그러니까 그냥 잠만 자고. 학습도 사실 자기 사수한테 배우는 게 대부분의 학습이고 동료들한테 배우는 게 대부분의 학습이고 이런 거였잖아요. 또 좋은 직장 같으면 교육 프로그램 따로 막 돌아가고 그랬는데 이게 깨지고 이제 네트워크에서 각 원자로 네, 일하면은 네. 이런 다른 부분이 좀 목마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제도적으로도 잘 안 되는 게 우리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서 이 학습을 많이 시켜주는데 그게 지금 혼자서 일하시면은 그렇게 시간을 내서 제도적으로 혜택도 좀 제약이 있을 거고 네.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고 이러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유지 관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신 일의 형태가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소위 말하는 대기업 일자리, 표준적인 대기업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대기업에서 이런 직급에 있다 하면은 내가 딱 바로 설명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오늘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듯이 내가 누군지를 되게 기술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사람들에게 섣불리 인정받기가 힘들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뷰하셨던 분들 중에 그때 이제 유나나님이랑 같이 했던 분 중에 이분은 금융투자사에 계시다가 나와서도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자신의 그런 능력 같은 거를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거에 그 금융투자사에 있을 때에 비해서 친지나 친구들에게 설명이 바로바로 안 된다고 하시고 또 인정도 잘 못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에서 이제 놀고 뭐 학습하고 일하고 이게 전부 다 원큐로 해결됐던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는 질문을 이제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 가능성과 위험이 다 있는 것 같은 게 하나는 이제 내가 누군지를 스스로 정말 생각하면서 내 일을 통해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의 계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조직에 들어가 있으면 어쨌든 안정성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보장이 된다는 것인데 그 9분 인터뷰하신 분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조직에서 그분도 계시다가 나오신 분인데 벌거벗은 채로 세상을 대면한 기분이다. 과거에는 명함만 하나 주면 바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제는 그분은 그래서 아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녀야 되나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거기서 이제 잘 풀리면 다시 이제 이름도 얻으시고 자율성도 있고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될 때 안 되게 되면 이제 되게 어정쩡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적인 인정은 결여돼 있고 사회적인 인정과 결부돼 있는 그런 소득의 발생도 이제 중지되는 상태가 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런 타인의 문제, 인정의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이. 근데 그 이름의 문제, 명함의 문제도 인정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그러니까 그 상태 자체가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좀 큰 조직에 알려진 조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서 그런 건지 이게 두 가지가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게 중첩돼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따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대기업과 같은 유명한 소수 조직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령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들어갔다가 나온다 할지라도
어쨌든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특정한 금방 윤하나 대표님 미션이란 말을 쓰셨는데 그 특정한 과업과 이 조직이 뭘 하는 조직이라는 게 조직이기 때문에 그게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아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직접 만들어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저희가 인터뷰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의 의미 자체를 바꿔가시면서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통되는 데 있어서 조직에 있을 때에 비해서는 이게 소통되고 이 일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런 어려움 느껴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 자체가 사실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지 못하는 일이거나 혹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분야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써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뭐 예전에 사실 조직에 있을 때는 그게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그 명함 하나가 주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 속해 있고 그리고 뭔가 그 조직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이렇게 명함을 주는 건데 지금은 그냥 그 무게가 사실 오로지 다 저한테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게 사실은 네, 약간 길고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일을 하시는 건지. 그러면 이제 설명이 길어지는 거죠. 그걸 짧게 하려고 많이들 예를 들면 이제 뭐 제조업 지역 거제, 통영, 울산 이런 데 가면은 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삼성 다녀요. 근데 알고 보면 삼성의 2차, 3차 협력업체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삼성 본사에 다니세요? 그러면 아니 삼성의 하청업체 다녀요. 근데 사람들한테 설명하면은 빨리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회사 이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저는 이제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그 비유가 계속 생각이 나는데 코끼리와 벼룩이라는 비유는 찰스 핸디라는 이제 영국 사람인데 영국의 철학자가 썼던 말이에요. 우리 미래에는 다 코끼리와 벼룩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공감이 많이 가고 지금 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코끼리는 대기업이죠. 그리고 벼룩은 윤 대표님 같이 좀 수많은 자유노동자들인데 이 코끼리는 설명할 필요는 없죠. 나는 코끼리야. 코끼리의 발톱이라도 나는 코끼리야. 코끼리의 털이라도 나는 코끼리죠. 그렇지만 털 하나 발톱 하나가 갖고 있는 코끼리에게 주는 의미는 거의 없잖아요. 그냥 거기 있을 뿐이고 털은 다른 털로 교체돼도 되고 뭐 상관없는 거죠. 그렇지만 벼룩은 우리 사회에서는 벼룩이 자기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지만 벼룩은 다 자기가 대장이잖아요. 자기 세계 안에서 자기가 전부고 이렇게 딱 분화되어 나가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코끼리는 너무 많이 쉽게 설명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많이 해주고 제도적으로도 학습이라든지 뭐 그 경제적 안정성이라든지 보장이 많이 돼 있는 반면에 벼룩은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불안과 외로움은 가중되고 그런 것 같은 좀 안타까운 측면이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런 상황을 좀 타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결을 하면 뭘 먼저 해결해야 돼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외로움 뭐 이런 게 좀 네. 어려운 문제 같기도 하지만 네. 영국에는 최근에 네. 외로움부 장관이 생겼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외로움을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국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인식의 문제부터 얘기를 하자면 아직도 제 주변에는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거를 방황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5년이나 됐는데도. 네. 이제 그만하고 돌아올 때도 되지 않았니? 뭔가 조직에 다시 들어와서 역량을 또 발휘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 일 자체가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제대로 된 일이 아니고 뭔가 정식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어쨌든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혼자 그런 미션을 갖고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보통의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지 못한다는 게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 조건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싱글이고 그래도 그나마 사는데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게 그것도 사실 되게 부담이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주변에 보면은 저는 되게 이 두 집단이 그 저의 관계망 안에 되게 섞여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일을 하면서 이런 자유노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 다니면서 계속 이제 여기에서 뭐 오랫동안 일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서로 되게 부러워하면서 그러나 서로 되게 비판하는 그런 게 되게 공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인식이 있는 와중에 결국에는 기업에 있는 조직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늘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영원히 회사 다닐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벼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늘 나는 코끼리의 한 부분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벼룩을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근데 벼룩이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 보면은 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을 정말 뭐 정책적으로든 어떤 면으로든 어떻게 그 불안한 것을 최소화 그래도 기본적인 거라도 잡아줄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저는 그래도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나 저처럼 뭔가 사회적 미션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뭔가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은 복잡하고 많아지고 그럴 텐데 그거를 정부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기업 차원에서든 시민 차원에서든 어떤 조직 그런 그룹 차원에서든 그런 솔루션을 창의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그런 거를 개별적이든 같이 모여서 활동하든 그렇게 그 자유롭게 일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진지하게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게 많이 필요하겠죠. 민서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윤하나님의 의견에는 동감하는 바이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이른바 실현하고 있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나 그런 기존의 조직에서 못하던 걸 이제 개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서포트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공감을 하는데 다만 근데 그런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한 9분 중에 이런 분들이 한 4분 정도 계셨는데 사회적 가치를 미션으로 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든 자유노동자가 사실 사회적 가치를 바라보고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어떻게 또 사고를 해봐야 되냐는 쟁점이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이나 공통적인 화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뭐 사회생활을 한다 이른바 그러니까 방황한다 이런 거에 반대말인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 뭔가 사회에서 내 자리가 있고 명함이 있고 이제 그런 말들을 우리가 언제 듣게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 표준적인 일자리에서 그만큼 이제 돈으로 인정되는 자본으로 인정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회에서 네가 뭐 사람 구실을 한다 사회생활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로 인정되지 않는 모든 노동들은 제대로 된 노동으로 카운트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노동도 있겠지만 다른 노동들에 좀 일반적으로 사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이른바 임금이라는 말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자본에 의한 인정만 부여받고 있는 이 인정이 차등적으로 배분되는 질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꿀 거냐 그걸 이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바꾸는 방법으로 지금 뭐 기본소득 연구도 하고 계신 거고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보험의 이슈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뭐 국민연금, 그러니까 연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건강보험도 그렇고 직장 다닐 때는 기업 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4대 보험료를 회사에서 반을 내줬죠. 국민연금도 반은 내주고 건강보험료도 반은 내줬는데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세요? 네, 가입자시죠. 다 내시죠 본인이. 그렇죠. 대표시니까.
이게 이런 게 다 제도적인 측면이죠. 하여튼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행복하세요? 지금요? 네. 큰 틀에서는 행복하죠. 네. 작은 틀에서 안 하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어쨌든 하고 싶은 일을 제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는 행복하죠. 행복하고. 만약에 진짜 친한 동생이 있고 이 사람 정말 잘 됐으면 행복하게 잘 됐으면 하는 동생이 있다면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은 그러지 말고 나와서 진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렇게 부품이 돼서 일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누가 뭐 창업하겠다고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면 요즘에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은 그거 꼭 해야 되겠니?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다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꼭 해야 되겠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도와주기도 하고 하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사실 있어요. 그냥 회사 다니기 싫고 그냥 뭔가 되게 자유롭고 멋있어 보이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고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면 저는 하라고 적극하는데 근데 그걸 한 번 더 물어보죠. 질문을 한 번 더 하죠. 인사님 들으시니까 저는 어떤 것 같아요?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질문, 그러니까 자유노동에 관한 행복한 일인가 이 질문은 이제 조금 바꿔서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아까 윤하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의 일을 권고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있고 권고를 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해법이고 이제 부품이 돼서 이른바 코끼리 안에서 일하는 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사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9분 인터뷰한 분들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일을 추천하겠냐 하는 질문을 드렸었을 때 성향에 따라 너무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비록 좀 적게 벌지만 좀 더 자유롭고 이걸 자유는 또 다른 뭐 위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이런 거를 감수하고 살아가겠다는 길을 택하신 분들조차도 이제 이걸 모두에게 권고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분들이 또 공동적으로 동의하시는 것은 모두가 이런 삶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삶을 바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유노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겠냐 이런 식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자유노동 자체를 강제하는 것도 또 다른 의미의 자유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만족감을 얻으시고 나름의 자리를 확보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놔두시되 자유노동과 같은 가능성 그걸 마음속에 항상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어떻게 그 가능성 실현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언이 많이 등장하네요. 자유노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그리고 대표님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벼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오늘 좋은 마무리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뜻하는 바도 다르지만 그러니까 목적지도 다르지만 목적지로 가는 방법을 어떤 사람 가마를 타고 꼭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자기가 수레를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뛰어서 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걸어서 간단 말이죠. 다양한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러려면 근데 최소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것처럼 소득이나 노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안정성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오늘 다시 한번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같이 하셨나요? 저는 계속 했는데. 네, 저도 그런 생각. 괜찮으셨어요? 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민서님하고 열심히 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자유노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저 마지막으로 좀 이 얘기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세요? 저는 자유노동도 그렇고 기본소득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이게 공식적인 제도나 어떤 형태를 갖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팀에 합류한 이유기도 한데 그런 식의 우리가 아직은 정의도 엄밀하지 않고 실체도 엄밀하지 않지만 그런 말들을 좀 우리에게 좀 기존 사회를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꿀 상상력을 좀 촉발시키는 그런 개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노동이나 기본소득이 특정한 제도로 결국 언젠가 실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나 이런 게 던지는 화두 자체는 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모두가 자신의 자유를 좀 더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과정에서 한번 화두로 다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아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필수적이기도 하면서 뭐 저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사회가 계속 변하니까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안전망이랄까요? 그 기존의 조직이 주던 어떤 그런 바운더리를 더 넓혀서 사회가 같이 만들어가는 차원의 그런 것들이 좀 계속 고민되고 논의되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저희 공기인디크래프트 기억해 주시고 네. 그 살려면 어떻게 네, 해야 어떻게 되죠? 밑에 저기 홈페이지 주소 자막 좀 네. 해주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많이 구매를 해주시면 네네. 좋겠네요. 좋은 연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노동자로서.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이렇게 네트워크로 다 느슨하게 연결돼서 일을 하는데 너무 외롭고 불안한 측면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외롭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러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자주 자유노동자분들하고 같이 연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는 저희가 또 랩2050에서 마련을 해서 또 알리겠습니다. 계속 저희 방송 다정톡 잘 보고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같이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재밌었고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